취업과 실제 직무에서 가장 적합한 건 바로 이 자격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또 여러분한테 진짜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노무사를 왜 하냐. 못 버시는 분들도 그래도 대기업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제 맞춰서 급여를 버시는 것 같고, 잘 버시는 분들은 엄청 잘 버시죠.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이거 돈 많이 번다더라, 이거 좋다더라 라고 하는 직업도 좋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하고 싶은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다가 해외 영업하다가 공공기관 갔다가 지금은 노무사를 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도 얼마 전에 딴 N잡러 이채영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오히려 꿈이 있는 사람이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내가 뭐가 되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꿈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면 저는 뭐 이렇게 그렇다고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았나? 생각 없이 산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뭔가 나는 뭐가 되고 싶다,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게 구체적인 꿈이나 목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시험 쳐서 성적 맞춰서 학교 가고 그때 오는 기회를 잡아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교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 직업들로 이제 전직을 하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제가 가지수가 조금 많은 거지 여러분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대학 가실 때 어떻게 대학 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목표가 있어서 나는 이과에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저는 대부분은 어느 정도 약간 점수에 맞춰서,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설문조사 한번 해보면 2023년 전국 대학생 의식조사 가장 최근 걸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대학을 진학하는데 선택의 이유가 취업 조건을 획득하기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취직이 잘 될 것 같은 과에 대학을 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2023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 경험자의 최근 일자리와 전공 관련성에 대해서 매우 일치는 25.9%입니다. 그 말인즉슨 일단 뭔가 취업이 잘 될 것 같은 과에 가는 사람이 한 반, 그리고 그 반이 취업을 했는데 나와 매우 일치한다, 내지는 첫 직장과 굉장히 일치한다라는 사람은 4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나머지 안 맞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의 이 설문조사와 똑같이 저도 이제 수능을 쳤고 점수에 맞춰서 취업이 잘 되는 과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제가 했을 때는 요즘이랑 조금 다르게 교직이 좀 인기가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대를 갈까 아니면 사범대를 갈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뭐 사범대가 조금 더 낫지, 그렇게 해서 사범대를 갔고, 이제 사범대는 졸업을 하면 교원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원 자격증이 나오니까 그럼 나온 김에 뭐 한번 시험이나 한번 쳐볼까? 이렇게 임용까지 치게 됐었던 거죠. 또 이게 임용 시험을 제가 딱 붙었으면 이제 막 65세까지 60세까지 근무를 했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제 자꾸 3차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2번 다 3차에서 미끄러지니까 주변에서는 3차까지 간다, 아깝다, 한 번 더 해봐라, 인생은 3세판이다, 뭐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막 23살 4살 이때는 그 1년 1년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수험 생활을 하는 삶이.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럼 한번 해보고 진짜 약간 선생님 나한테 맞으면 그때 진짜 임용을 진짜 다시 한번 쳐보자 라고 결심을 하고 학교에 갑니다. 가서 6개월 동안 이제 계약직으로서 근무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재밌었어요. 엄청 재밌었고 엄청 보람된 삶이었는데 6개월이니까 즐거웠던 것 같고요. 이거를 1년 뒤, 10년 뒤 내가 50살, 60살 될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좀 갑갑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임용을 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선생님들 가는 위계 질서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선생님 아닌 직장에 계신 분들은 대리 위에 과장 있고 과장 위에 부장 있는 것처럼 굉장히 위계 질서가 대부분은 좀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높은 사람이고 교장 선생님이 엄청 높은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요즘은 특히나 더 그렇고 선생님들 간에 위계 질서는 없고 그냥 더 연차가 많으신 선생님과 더 초임 선생님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수업을 하는 교사들 간에는 오히려 약간 좀 평등한 느낌? 대등한 느낌이 강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재밌습니다. 재밌고 가끔
가끔이 아니라 요즘 이제 학부모님을 대하는 거나 행정적인 업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저는 사실 그 정도까지 막중한 업무를 맡지 않아서 제가 거기다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게 뭐냐면, 보통 선생님들의 수업 시수가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수업 시수가 있어요. 많은 날에는.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은 40분, 중학생은 45분, 이제 고등학생은 50분인데 그 말을 하루에 4번에서 5번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제 1반, 2반, 3반, 4반, 5반 했잖아요. 그러면 화요일 날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월화수목금 하죠. 근데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매일 똑같은 말 5번, 이번 주에 5번, 내일 다음 주에도 5번, 그리고 그거를 1년, 한 달, 10년, 20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말을 하면 할수록 그 말하는 스킬이 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복습을 제일 많이 합니다. 하루에 5번씩 하니까. 근데 아이들은 처음 듣는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잘 못하는데 선생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걸 왜 이해 못해? 그런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저한테 좀 힘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선생님 말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취업을 하려고 이제 알아봤죠. 이제 그때 처음으로 취업을 하려고 이제 뭐 토익 같은 거 치고 자격증도 치고 이렇게 막 하다가 저는 이제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그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좋은 일자리가 없고 대부분의 이제 좀 약간 대기업이나 연봉 많이 받고 좋은 회사들은 다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성비를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솔직히 서울에 가서 내가 연봉을 뭐 5천을 받든 1억을 받든 집세 주고 교통비 하고 이것저것 하고 나면 너무 힘들기만 하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날 뽑아주지도 않고 대기업에서. 그래서 그러면 그냥 지방에 있는 조금 괜찮은 중소기업을 취업을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내렸죠. 가성비 차원에서. 그래서 그냥 그 대구에 있는 어떤 이제 중소기업에 이제 해외 영업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전공 완전 무관하게. 근데 그 중소기업의 특징은 제가 잘하고 이런 것보다는 회사가 잘 되고 잘 안 되고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그것도 한 1년 하다가 그래서 그냥 회사가 약간 휘영청 해가지고 그만뒀습니다. 이제 그러면 휘영청하지 않는 회사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공공기관을 가게 됩니다. 자격증 몇 개 더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공기관에 이제 들어가서 대한적십자사 들어가서 이제 그때는 이제 집 근처에서 다닐 수 있는 회사를, 전 여전히 이제 가성비를 중요시 여겨서 집에서 출퇴근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대구에 있는 회사 공공기관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 있길래 그래서 써서 이제 합격했죠. 저 자격증 진짜 많아요. 저 지금 제가 생각나는 자격증만 해도 10개 넘게 있을 텐데 저는 이 자격증이 바로 취업과 실제 직무에서 가장 적합한 건 바로 이 자격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운전이라고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운전은 그냥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 회사에서도 그런 회사 차량으로 이제 뭐 외근을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운전면허증이 다 있고 실제로 다 운전을 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사회초년생들이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어도 운전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회사 차 가지고 운행하다가 앞에 받고 뒤에 받고 끌고 다니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마음이 안 좋죠. 자꾸 끌고 다니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운전 경험이 있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끌었죠. 사고도 좀 덜 나고. 그래서 저를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외근 갈 때.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도움되는 자격증 운전면허증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국사 자격증, 그다음에 뭐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 활용 능력 기사, 그다음에 뭐 HRD 인사 능력 뭐 그런 자격증, 그다음에 한자 한문 뭐 한국어 뭐 사무 자동화, 그리고 뭐 이상한 별 그런 자격증도 진짜 많이 땄거든요. 그 오피스 관련된 자격증은 좀 확실히 있으면 도움되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 뭐 사무 자동화, 사무 처리 자동화인가? 그거랑 컴퓨터 활용 능력 그 두 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시험 쳐서 합격한 그걸로 그냥 그 다음 시험 바로 서서 합격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그것도 진짜 도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특히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따면서 스킬이 많이 늘고, 그리고 실제 직무에도 많이 쓰고, 지금도 가장 많이 쓰는 능력 중에 하나는 엑셀이나 뭐 파워포인트나 워드, 한글 이런 쪽에, 오피스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운전면허증이 좀 더 사실 취업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가고 싶은 어떤 직무가 있어서 그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딱 이렇게
취득을 한다 이러면 사실 이런 걸 딸 필요가 없는데 그거 따는 와중에 그 공백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근데 공백이 길어지는데 당신은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 이 공백 기간 동안 뭐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계속 취업 준비했는데요? 라고 말을 하면 좀 이게 많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런 거라도 하나씩 이렇게 넣으면 그래도 얘가 뭘 하기는 열심히 했구나 뭐 이런 느낌인데 사실 제가 문과라서 이런 자격증을 뭐 굳이 딸 필요 없는데 그냥 말 그대로 중간중간에 징검다리처럼 넣은 거고 뭐 이과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굳이 이런 자격증 없이도 뭐 이렇게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취업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문과라서. 제가 적십자사에서 3년을 넘게 3년? 네, 정확히 잘 기억 안 나는데 3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때도 그냥 사실 그냥 계속 다녔으면 됐잖아요. 근데 사실 그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도 노무사 시험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입사할 때쯤부터 노무사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적십자사가 됐는데 그걸 하면서도 처음에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니까 그 뭐 나름 바쁘고 이렇게 있는데 뭔가 그 회사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느낌? 그리고 그냥 그냥 회사 생활하는 거는 괜찮았는데 그냥 뭔가 뭐 스텝업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특성상 그리고 뭐 제 생각에 공무원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직이 크니까 인사적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사원에서 대리까지는 그냥 연차 쌓이면 그냥 달아주는 거라고 치더라도 대리에서 과장급 올라가는 거는 인사적체가 엄청 되어 있고 그리고 과장에서 실제 어떤 원래 과장이라는 의미는 과의 장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냥 요즘은 그냥 직급의 과장만 있고 실제로 어떤 책임지는 장으로서의 권한은 사실 별도로 뭐 팀장 이런 식으로 별도의 이제 직책이 있다 보니 그 과장들 사이에서도 다시 팀장을 달기 위한 그 보직을 달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이 조직에서 이렇게 팀장 가고 부장 가고 위에 가가지고 1급 한번 달 수 있을까? 라고 생각 들었을 때 좀 회의적이고 달아봤자 뭐하나 달아봤자 뭐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조금 승진의 목을 매지 않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회사 계속 다니면서 노무사를 계속 이제 준비를 했었고 근데 말 그대로 일과 노무사를 계속해서 병행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6시 퇴근을 하면 이제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일단 퇴근을 하면 머릿속에 뭔가 잔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녁을 먹고 잡니다. 한 7시에 자요. 7시에 한 자서 한 9시쯤에 일어나서 9시부터 한 12시, 1시까지 공부를 하고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겨우 이렇게 일어나서 또 출근을 하고 주말에 또 독서실 가서 그때는 스터디 카페가 없어서 독서실 가서 또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한 9개월씩 하는 거예요. 왜 9개월 하냐면 이제 합격 시험 치고 발표 날 때까지는 혹시나 합격할까 싶어서 내가 합격할 수도 있으니까 공부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한 석 달 쉬고 다시 이제 또 떨어지면 또 해야지 하면서 뭐 또 꾸역꾸역 그렇게 3년 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회사에 있던 그 해는 진짜 아깝게 떨어졌거든요. 진짜 제 기준 아깝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 합격은 할 것 같긴 한데 이왕 합격하는 거 좀 빨리 합격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28인가 29인가 그때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전업 수험생이 됐어요. 그때 진짜 욕 많이 먹었어요. 진짜 욕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나이는 이제 대기업의 신입사원으로 못 가는 나이거든요. 이제 왜냐면 여자는 군대도 안 갔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나이면 이제 나오면 이제 신입사원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했었던 직무가 그걸로 뭐 공공기관에 다녔었던 걸로 이직할 수 있는 뭐 그런 전문성 있는 일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하고 PPT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뭐 제가 어디 이직을 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때 그만뒀는데 그래서 진짜 주변에서 욕 많이 먹었습니다. 왜 그런 멍청이 같은 선택을 하냐. 진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저한테 직접 비난을 하는 경우보다는 가족들한테 비난을 많이 했죠. 딸이 그런 선택을 하는데 말려야지.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다니는 걸 말려야지. 그래서 주변에서 진짜 욕 많이 먹었고 그랬는데 합격했어요. 그만두고 바로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여러분한테 진짜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노무사를 왜 하냐 하는데 문과에서 솔직히
한번 해볼 만한 자격증이 노무사예요. 왜냐면 제 생각에 그냥 제 기준에 노무사는 그 처음부터 딱 내가 노무사가 돼야지라고 대학교 때부터 생각을 하거나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해서 노무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딱 어떤 거냐면 회사를 다녀. 회사를 다니다가 별론데? 완전 별론데? 그래서 전문직을 나도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문직 자격증을 쫙 볼 때 그 약간 그 회계사나 세무사는 그 과를 전공을 해야만 합격할 것 같은 그런 숫자적인 그 두려움이 있어요. 문과들에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그 거부감. 그럼 이제 회계사랑 그 세무사 빼고 그럼 이제 남아있는 애들이 쭉 보면 이제 법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이제 변호사 이렇게 몇 개 남는데 그 뭐 변호사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또 빼. 그럼 이제 감평사, 노무사, 법무사 3개 남거든요. 그럼 대충 검색을 해보면 제일 만만해 보입니다. 노무사 제일 만만해 보여. 그리고 그건 약간 농담도 있고 저의 썰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노무사를 골랐고요. 또 실제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직접적이진 않지만 노동과 관련된 이슈들을 맞이하게 돼요. 예를 들어 뭐 기본급이 얼마가 올랐는데 급여가 제대로 책정이 됐나 안 됐나 내지는 연차를 쓸 수 있나 없나 뭐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면서 뭔가 이게 직무 명령이 좀 별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니면 같이 근무를 하는 동료 직원들이나 상사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면 막 검색을 해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이러면서 찾아보다 보면 이제 노동과 관련된 이슈에서 나오는 전문직으로서 이제 노무사가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관심이 생겨서 찾아보면 뭐 토익 700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목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노무사를 한번 이제 도전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노무사의 그 1차 응시생이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제가 시험 칠 때만 해도 한 4,000명 정도가 1차를 접수를 했었거든요. 올해는 10,000명 넘었어요. 재작년부터 10,000명 넘어서 10,000명, 12,000명씩 이렇게 넘었는데, 그러니까 저 노무사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만만한 자격증, 만만해 보이는 자격증들, 감정평가사, 노무사 이런 쪽이 최근에 엄청 그 응시생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몰렸어요. 근데 안 몰린 데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법무사, 관세사, 변리사 이런 쪽은 이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고 느끼나 봐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은 오히려 그냥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접수생 인원이 좀 비슷한 것 같고 최근에 좀 약간 인기를 끄는 자격증 중에 하나가 이제 감정평가사, 노무사 그리고 또 세무사랑 회계사도 응시 접수가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이제 문과 이제 소위 8대 자격증이라고 말을 하는 문과의 8대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법무사 뭐 빠진 게 있나? 관세사 보통 한 8개 정도로 말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8개 정도 꼽을만 하면 그래도 다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전문직이니까 대기업 정도는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버시는 분들도 그래도 대기업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제 맞춰서 급여를 버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이제 같이 노무사를 따서 있으면 이제 같이 이제 뭐 세무사나 같이 이제 합격했던 비슷한 이런 자격증들끼리 만나는 만남의 장이 있습니다.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노무사회랑 세무사회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막 미팅 같은 걸 막 주선해요. 미팅은 좀 농담이고 그냥 같이 이제 합격 시험을 비슷할 때 쳐서 합격을 비슷하게 합격자 발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습할 때 같이 몇 팀씩 모여서 술도 먹고 뭐 그러면서 좀 친분도 털고 뭐 이런 일이 좀 있는데 그때 이제 만나서 이제 연이 됐었던 분들과 이렇게 연락을 해보면 노무사가 좀 아쉽죠. 급여가 좀 아쉽습니다. 급여가 좀 아쉬운데 그래서 저희들끼리 막 그런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해요. 소상공인 노무사라고 급여가 좀 아쉬워서 그렇게 저희들끼리는 뭐 그렇게 웃고 떠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잘 버시는 분들은 엄청 잘 버시죠. 또 이게 또 어떻게 안 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그 자격증에 중독이 됐는데 그 사실은 뭐 엄청나게 대단한 뭐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성향상 원래 약간 좀 뭔가 찝쩍찝쩍거리면서 뭘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 그런 도전 정신이 좀 충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올해 초
유튜브를 개설을 하고 이제 유튜브 컨텐츠 중에서 이제 뭘 좋을까 하면서 이제 뭐 이것저것 한번 해보던 와중에 공인중개사의 시험이 개편된다라는 내용으로 유튜브를 한번 찍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 기준에 대박이 납니다. 4,000회가 넘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러면 내가 한번 공인중개사 합격 수기로 한번 더 어그로를 끌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들어서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는 진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실은 사범대를 나와서 이렇게 회사를 계속해서 직무 관련성 없이 계속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이직을 했잖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이직을 한 게 대단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쌓아놓고 보면 엉망진창인 커리어 패스를 이제 닦아놓은 거죠. 뭐 누가 사범대 나와서 저 사실 전공이 체육이에요. 체육 전공자거든요. 그래서 체육 교사 하다가 중소기업의 해외 영업 하다가 뭐 그 적십자사 저도 홍보했거든요. 홍보하다가 그리고 일단 노무사 하다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커리어 패스를 갖추게 되는데 이게 제가 뭐 저의 성향이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조금 시행착오가 적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학교 선배 중에서 제일 처음에 첫 로스쿨이 생겼을 때 저희 선배가 저한테 그때 임용 준비할 때였는데 너는 약간 법적이 좀 맞는 것 같아. 로스쿨을 가보면 어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제가 3학년 때인가? 그때였는데 그래서 그러면 한 해를 더 그러니까 그냥 그때 준비해서 로스쿨 갔으면 1기나 2기가 됐겠죠, 제가. 갔다면. 근데 그때는 무슨 로스쿨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어떻게든 이제 둘러와서 노무사라는 그런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런 법률 전문가가 된 걸 보면서 어쩌면 내가 원했던 거, 내가 잘할 수 있었던 게 정말 이거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조금 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이거 돈 많이 번다더라, 이거 좋다더라 라고 하는 직업도 좋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하고 싶은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한번 하고 준비를 하면 처음에는 이제 취업 준비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게다가 요즘은 이제 뭐 정년이다 뭐다 이런 것도 사실 없고 이직도 굉장히 잦은 노동시장이니까 뭔가 조금 안 좋은 회사를 들어갔다 내지는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회사를 갔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정상입니다. 굉장히 정상이고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조금 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